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시아버지, 그는 과거 나를 지명하던 손님이었다.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섰을 때 민지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 민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 경영만 하셔서 좀 권위적이고 딱딱하셔. 하지만 도덕관념 투철하신 분이야. 너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긴장 풀어. 민지는 명품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잘할게. 사실 긴장됐다. 재벌가 어른을 처음 뵙는 거니까. 이 만남이 민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장 차림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고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박 회장, 지훈의 아버지.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니, 이럴 수가. 박 회장과 눈이 마주쳤고 민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둘은 서로를 알아봤다. 7년 전 학비 벌겠다고 밤마다 나가던 그곳, 강남모 룸살롱. 2년 내내 민지만 찾던 그 사람, 박 회장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박 회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다. 박 회장이 당황하면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아내고 턱선에 힘을 주는 버릇이 있다는 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지는 그를 그만큼 잘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 민지를 마주한 박 회장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심장 소리만 귀에 울렸다. 쿵, 쿵, 쿵.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회장의 날카롭고 위협적인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어색한 공기를 뚫고 말을 붙였다. 부모님이 분식집 하시면서 딸을 명문대까지 보내셨다니 훌륭하시네요. 지훈에게 듣던 대로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다. 어머니와 지훈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박 회장과 민지 둘만 남았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천박하고 더러운 년. 과거 일은 입 밖으로 꺼낼 생각도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의 냄새, 소리, 그의 손길과 표정, 그리고 권위적인 말투까지. 자네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리 와봐. 우리 딸만 한 나이인데 참 예쁘네. 구역질이 났다. 그런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도덕관념이 투철한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다니. 사실 지훈이 재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박 회장의 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은 아니었다. 민지에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와 학벌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지가 원하는 세계에 닿을 수 없었다. 진짜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면 확실한 발판이 필요했다. 지훈이 바로 그 기회였다.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민지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헬스장도 그가 다니는 곳으로 바꿨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도 다 읽었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몇 번이나 연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순 없었다. 절대로. 민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며칠 후 박 회장이 민지를 지훈이 모르게 불렀다. 은밀하게 그들만 알 수 있는 VIP 전용 응접실이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돌변했다. 얼마면 되겠어? 지훈이한테 적당히 들러붙고 꺼져. 민지는 무서웠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회장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인연이 지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어울릴 것 같으냐? 집안요? 2년 동안 밤마다 절 지명하면서 유흥만 즐기시고 사모님께는 온통 거짓말만 하신 그런 집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감히 누구한테?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마음 맞는 젊은 사내를 만나 사랑한 죄밖엔 없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계시면 저도 조용히 있을게요. 민지는 돌아섰다. 박 회장의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민지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민지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지훈의 모든 생각과 결정에 늘 반대만 하던 아버지. 지훈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쓴웃음을 지으며 뭔가 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훈의 집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다. 화려한 저택 안에는 20년 넘게 이어진 폭력이 있었다. 박 회장은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렸다. 초등학생이었던 지훈이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거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눈 주변의 멍을 가리기 위해서. 중학생이 된 지훈은 밤마다 들리는 비명소리에 귀를 막아야 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니가 화풀이 대상이 됐다. 어머니는 신고하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할까봐. 재벌가 며느리가 맡고 산다는 게 알려지면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은 집에서만 괴물이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던졌고 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을 옆에 앉혀놓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익명 게시판에는 증언들이 쌓여갔다. 회장님한테 개만도 못하다는 말 들었어요. 성희롱 당해도 인사팀이 쉬쉬해요. 도덕, 경영을 외치는 게 웃겨요. 박 회장의 부도덕한 이미지가 회사의 손해라고 판단했던 이사회에선 이미 능력 있는 아들 지훈으로 경영자를 바꾸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훈도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회사 내부의 칼날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아들에게 들러붙어 본인의 사생활을 언제라도 까발릴 수 있는 민지를 제거할 생각에만 몰두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3번 출구. 안 나오면 지훈한테 내 과거 전부 털어놓는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박 회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타.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이 봉투를 꺼냈다. 3억이야. 이거 받고 지훈이 앞에서 사라져. 민지는 봉투를 쳐다봤다. 거절하면요? 지훈이한테 내가 어떤 년인지 전부 말해야겠지. 내가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천하게 굴러먹었던 것 전부. 나랑 붙어먹은 사실도요? 뭐라고?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니네 부모님 강남에서 작은 분식집 하시지? 건물주가 누군지 아나?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건물 우리 계열사 소유야. 임대료 올리는 건 일도 아니지. 협박이었다.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3일이 지났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민지는 지훈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지훈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할 말이 있어. 꼭 해야만 하는 말이야. 응.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민지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예전에 학비 때문에 일했던 곳이 있었어. 룸살롱에서 일했어. 미안해.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민지는 힘들게 용기를 낸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때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네 아버지였어. 박 회장님 말야. 길고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민지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2년 동안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날 찾아오셨어. 그러다 일 그만두고 다 잊고 살았었는데 그날 인사드린 날 보고 내 아버지가 그분인 걸 알았어. 민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 날 협박하고 있어. 돈 받고 내 곁을 떠나래.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 가게를 빼앗고 나의 인생까지 망치겠대. 지훈아, 미안해. 근데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해? 지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런데 지훈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학비 벌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잖아. 아버지가 그런 곳을 다녔다는 게 더 문제지. 이제 감출 필요도 없게 됐네. 사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을 대. 20년 넘게 말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봤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 밖에선 도덕을 외치는 사람이 집에선 괴물이야. 민지는 지훈을 안아줬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훈도 박 회장을 미워한다는 걸. 혹시 아버지에 관련된 증거 있을까? 문자, 사진, 그 당시 뭐든지 있어. 다 내게 줘. 내가 아버지랑 싸울게. 더 이상 엄마도 너도 누구도 아버지한테 당하게 놔둘 수 없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게, 같이 싸우자고 한다는 게, 정말 괜찮아? 아버지가 도덕운운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더 참 없어. 너를 잃을 순 없어. 내가 지켜줄게. 민지는 울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날 민지는 지훈에게 모든 증거를 줬다.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 7년 전 것들이었지만 민지는 다 저장해뒀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거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써.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덕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지훈은 민지를 꼭 안아줬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2주 후 포털 메인 기사가 떴다. 도덕 경영 강조하던 박 회장, 룸살롱 단골 의혹, 20년간 가정폭력 의혹까지, 직원 폭언 성희롱, 내부 고발 본물,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모든 증거를 보냈다. 박 회장과 룸살롱 여성의 문자, VIP룸에서 찍은 사진들, 통화 기록까지. 주가가 폭락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박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지훈이 후계자로 추대됐다. 33세의 나이에. 민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 그리고 날 지켜줘서 고마워. 답장이 왔다.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민지는 웃었다.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명품 쇼핑몰 앱을 켰다. 지훈 카드로 구매한 내역들이 쌓여 있었다. 가방, 신발, 시계, 코트.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다. 왔어? 응. 무슨 얘기 하려고? 민지는 기대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고마웠어. 응? 넌 완벽한 증거였어. 아버지를 끌어내릴 결정적인 카드.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버지한테 20년 맞고 살았다고 얘기했던가?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응징해주고 싶었어. 합법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할 방법이 필요했어. 그런데 딱히 증거가 없었지.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싹했다. 그러던 중에 네가 나타난 거야.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의 여자. 너무 완벽했지.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다 알았어. 너의 과거 말야. 네가 나한테 접근했을 때 나도 처음엔 네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나는 함부로 사람 안 만나. 하도 접근하는 꽃뱀들이 많아서 말야. 그래서 조사해봤지. 그때 알았어. 네가 룸살롱에서 일했던 것도, 아버지 단골이었던 것도. 민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협박하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지. 네가 나한테 털어놓을 때까지.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같이 이겨내자는 말에 속았어. 넌 아버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 설마, 설마 진짜 사랑할 줄 알았어? 아버지 여자를, 돈 때문에 접근한 여자를? 민지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난 그냥 네가 필요했어. 엄마를 구하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말야. 그게 다야. 민지는 말을 잃었다. 증거 고맙더라. 포털 기자들한테 다 넘겼어. 이 사회도 완벽하게 움직였고, 지훈아, 잠깐만. 이제 끝났어. 목적은 달성했으니 그만 헤어지자. 너도 그동안 내 돈으로 재미 좀 봤을 테고, 덕분에 엄마도 자유를 찾았고, 난 회사도 얻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됐지.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다시는 보지 말자. 지훈은 일어났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민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용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민지는 지훈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윤리 경영을 강조한 젊은 CEO의 철학이 주가에 반영되어 회사는 승승장구하였다. 지훈이의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자유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 민지만 빼고 말이다. 명품 가방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이게 전부구나. 내가 얻은 건 고작 이게 전부야. 지훈은 복수를 완성했고 민지는 도구였다. 민지가 그를 이용하려 한 것처럼 그도 민지를 이용한 것이다. 아이러니했다. 민지는 계산하고 접근했고 지훈도 계산하고 받아줬다.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걸까? 어쩌면 둘은 서로를 이용한 거였다. 7년 전 21살 룸살롱에서 일하던 민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학비 때문이야, 생활비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민지 눈엔 학교 다니며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이 한심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의 쉬운 선택이, 그 아니란 판단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박 회장을 만난 것도 지훈을 만난 것도 모든 게 운명처럼 얽혀 있었다. 민지는 명품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았다. 사람을 도구로 쓰면 나도 도구가 된다는 것. 지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민지의 인연이, 그 치밀했던 계획이,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린 감정까지, 그 모든 것이 그저 수고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었다. 민지는 카페 문을 밀고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다.